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네, 전날에 양시장 목요일 대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주로 따졌을 때 2주 전에 코스피가 2,400선, 코스닥이 700선까지 하락했던 것 대비해서는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좀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으면서 지수가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연방준비제도의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또 이스라엘 분쟁뿐만 아니라 미국의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좀 지수가 아무래도 변동성을 계속해서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섹터들, 어떠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다음 주 장이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슈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종목들 하나하나 또 떠먹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2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오후 놀기 딱 좋은 요일인데요. 밖에 비도 추적추적 오고 날씨도 조금 싸늘해진 만큼 여러분들 놀러 가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다음 주장 좀 전략을 탄탄하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 날 진행하는 라떼 주식. 그렇다면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12시부터 무려 2시간이나 진행을 합니다. 팍스탁 소속 전문가분들이 진행하는 만큼 저희가 무려 2시간이나 늘려서 꼼꼼하게 봐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꼼꼼하게 세력이 포착되었을 때 크게 종목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을 매집하는 걸 포착해 주시는 새로운 전문가분까지 모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의 강세 업종뿐만 아니라 종목 진단 저희가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크게 나죠. 그만큼 주식 고수분들만 모셔서 저희가 고품격 주식설, 그러니까 명품 종목만 드리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주장 공략할 만한 전략들까지 저희가 무료로 떠먹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2시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전석 멘토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현재 파스탁 멘토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전에 굉장히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세력을 포착해 주시는 만큼 현재 매집빛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나도 그 프로그램을 좀 보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부를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부는 어떤 분과 함께 할까요? 최창림 멘토님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진짜 주식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신 만큼 오늘 또 정말 오를 만한 그리고 1주, 2주에 만한 오를 만한 종목들만 저희가 드릴 거니까요. 다수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종목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 2부에서는 또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 방송이 토요일 주말에 딱 하루만 진행하는 만큼 이 시간 이외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 멘토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는 사람의 샵 3989번, 샵 3989번 번호를 적으시고 내용 안에다가 라떼 주식을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12시부터 방송 끝나는 2시까지만 무료로 받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보내주셔야 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자, 참여 방법 문자 이외에 또 저희가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부분은 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또 실시간 이야기가 가능하니까요. 멘토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라떼 주식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토요일입니다. 라떼 주식 현재 생방송 진행되고 있고요. 전일장 양시장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지만 그래도 지수를 이기는 세력들 그리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 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 집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라떼 주식 1부는 좀 특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멘토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개미대학의 전석 멘토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이 포착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꾸준하게 실력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팍스경제TV 여러분께 이제 좀 인사드립니다. 저는 개미대학 전속 멘토이고요. 10년 전에 이 전신인 아시아경제TV에 출연했었고 이제 10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나오게 됐는데 뭐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조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이제 10년 전보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얻어왔던 노하우라든가 데이터, 경험들을 좀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가지고 내심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좋은 종목 그런 것들을 좀 아낌없이 공유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 개미대학의 전석 멘토님께서 사실 전일에도 일정이 굉장히 바쁘셨더라고요. 네. 요즘 강의 많이 다니시면서 또 네. 초보자분들을 고수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네. 실제로 정말 자체 개발한 매집비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팍스경제TV에 출연을 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도 기대가 되고 방송을 처음 하셔서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셔서 긴장했다기보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이제 긴장이 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만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라떼 주식 오늘 1부 좀 야심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진행하실 수 있는 시간은 딱 1시간 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다음 주장 시장 장중에 우리 멘토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하단의 방법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시거나 문 활짝 열어놨습니다. 다만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저희가 2시간만 무료로 활짝 문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샵 3989번으로 보내는 사람 적으시고 내용 안에다가 라떼 주식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만 보셨더라면 부드러운 라떼 같은 종목, 라떼 같은 주식 저희가 오늘 2시간 안에 선물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일부에 야심차게 전석 멘토님과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이 준비하신 종목은 또 방송 끝판에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짚어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미국에서 CPI를 이제 발표를 했죠. 네. 3.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수가 주는 그런 그러니까 지표가 주는 게 굉장히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약간 짜스피스 같아요. 짜스피스가 뭐예요, 멘토님? 그러니까 짜증나는 스타일, 피곤한 스타일. 제 감정을 지금 반영을 한 게 아닐까. 신조 개발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네. 짜스피스 스타일인데. 네. 일단 9월 CPI가 3.7%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 전망보다는 소폭 좀 상회를 했어요. 근데 그 3.7%라는 게 보면 8월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는 0.4%로 해서 조금 둔화가 됐는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쪽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시장 전망은 상회를 하고 전월 대비는 하회를 하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면 근원 CPI가 4.1%로 2021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 CPI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 5가지가 있는데 뭐 PPI가 있고 GDP가 있고 그다음에 PC가 있고 이 5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 5가지 지표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표 중 하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연준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PC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에 관한 지표를 제일 중요시하고 이제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CPI입니다. 근데 이제 CPI가 이제 3.7%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지금 고금리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가가 안 잡히니까. 그렇죠.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고금리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네.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발표 나가서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다 보니까 강달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강달러가 나오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나름 좋게 나왔어요. 예.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천억대, 2, 3분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6천억대였다가 이제 2조대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그런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고금리 고착화 우려가 된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완전히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수급을 금요일 날 어저께 봤는데 시가총액 1위, 2위, 3위가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만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맞아요.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둘 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었죠. 하락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네. 짜스피스가 맞는 것 같아요. 짜스피스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짜증나고 피곤한 스타일. 가끔 제가 듣는 소리긴 한데요. 근데 예민하신 만큼 종목을 잘 고르신다는 이야기니까 예. 네, 긍정적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지난주 시황은 그랬고 이제 좀 다음 주는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우리에게 또 다음 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다음 주 이제 주요 일정을 좀 보실 만한 걸 좀 몇 개 좀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이제 10월 17일 날 이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일서부터 22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이렇게 차트 이렇게 돌려봤는데 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하나 시스템, 세트라가이, 비츠로테크, 켄코 에어로스페이스, AP 시스템 이렇게 항공 우주 관련주를 쭉 돌려봤는데 네. 특별하게 뭐 이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움직였던 것 뭐 때문에 움직였냐면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이슈 때문에 그때 한번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크게 이제 이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움직임이 없죠. 예. 사실 우리 오늘 멘토님께서 출연하신 이유가 그 예. 자체 개발하신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수익을 줄이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예. 거기 안에 항공우주 관련 종목들 돌려봤더니 앞으로의 조금 흐름이 좀 좋진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항공 우주 관련해서 좀 돌려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제 에스모 관련해서 좀 좋은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좀 돌려봤는데 항공 우주에서 좀 돌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트만 봤었을 적에 미리 이런 이슈가 있었다면 이런 이슈가 있으면 미리 한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17일 날 만약에 이런 좋은 이게 만약에 이슈가 좋은 있었으면 이슈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일주일 전에 많이 움직였는데 선반영이 되죠. 선반영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움직였던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10월 17일 날 이런 서울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에 관한 이슈는 조금 좀 안 봐도 된다는 저는 좀 그렇고 조금 네네. 솔직하게 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 네네. 기준에서는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금통위에서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하는 그 회의를 하는데 3.5%로 동결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짜요? 가계 부담도 크고 네, 그다음에 경기 맞아요. 부담성도 크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의 그 금리가 10년물 국채가 뭐 4%대가 되고 우리나라 근데 금리가 이제 3.5% 이것도 좀 계속 우리 시장을 좀 안 누르는 악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조금 이런 CPI라든가 그런 악재를 누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한 방이 좀 필요한데 이제 네. 작은 한 방은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 좀 납품한다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9월 11일 날에 엔비디아에다가 삼성전자가 납품을 한다고 했었을 적에 삼성전자 6%를 찍었거든요. 7만 전자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이제 도와주고 그 밑에 있는 하이 밸류 체인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을 끌어올리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요번에 실적 발표는 좀 부족했다.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하는 것보다는 재료 크기가 좀 작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확실하게 납품을 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오는 걸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작은 한 방이고 이제 큰 한 방은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가서 금리 동결한다 혹은 인하한다. 네. 거기까지 좀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좀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죠. 그걸 알면은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들은 또 예, 있죠. 가니까요. 가는 종목은 있죠. 네. 예. 그 후반에 이제 준비할 것도 뭐냐면 삼성전자 관련주인데요. 그건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좋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냐면 이제 유럽 종양 학회가 있습니다. 이제 24일서부터 24일까지 있는데 이제 참가 기업이 이제 11개 기업이 있습니다. 11개 기업이 있는데 유한양행, 신라젠, HBL, 한미약품, 종군당,
GI 이노베이션, 매드팩토, ALB 바이오, 큐리언트, EDGC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세 개를 좀 빨간색으로 좀 쳐왔습니다. 네. 쳐왔는데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서 제가 이제 매집비라는 프로그램이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매집비를 구해봤더니만은 166% 그렇다면 나왔어요. 멘토님 한미약품을 분석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전석 멘토님의 특징이잖아요. 예. 매집비 프로그램. 이 예. 매집비 프로그램이 뭔가요? 근데 매집비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매집 비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매집 비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권사 이제 거래창을 보잖아요. 증권사 거래창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제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은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계신가 봐요. 네. 그 네. 희한한 장면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장면이 나오면은 어떤 A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라는 증권사가 A라는 종목을 매수는 한 100만 주를 하는데 매수는 한 20만 주밖에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매집비 프로그램은 어떤 특정 창구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잡아내가지고 그런 전 증권사의 통계를 내는 거죠. 합을 해서 그렇다면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매집비 예. 프로그램으로 그게 포착이 가능하다는 포착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기간을 네. 내가 가른 이 구간에서는 좀 세력이 들어왔을 것 같다는 기간을 딱 설정하고 거기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추출해가지고 비율을 구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쉽지 않죠. 근데 네. 이거는 그냥 증권사 거래원 보고 그래서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너무 궁금해요. 예. 그 한미약품으로 바로 살펴볼까요? 네, 한미약품을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네.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게 줄을 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9월 7일서부터 10월 13일까지 그 매집비를 구해 보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매수를 많이 할까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많고 매도는 적은 의미 있는 매수세가 합계가 11만 3천 주 정도가 나왔고 매도는 6만 8천 주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166%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특정 창구라고 있습니다. 특정 창구. 특정 창구는 뭐냐면은 그게 뭐예요? 네. 거의 그냥 매도는 없고 매수만 한 창구. 예.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세력의 종류가 이제 종류라기보다도 제 나름대로는 두 개로 구분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작전을 통해서 주가를 띄우는 것도 세력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스마트 머니를 가지고 와서 이제 대규모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매수라는 거를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관 외인 뭐 사모펀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특정 창구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다 거래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죠. 골드만삭스는 어디서 창구에서 계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맞아요. 그런 창구들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들을 잡아내는 게 특정 창구거든요. 그래서 특정 창구에서 집중 매수한 게 5만 4천 주 주고 9월 7일서부터 10월 13일까지 근데 평균 단가가 30만 원을 곱해 보니까 약 163억이라는 돈이 나왔다는 거죠. 예.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신 거죠? 예, 매집비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 한번? 네, 한미약품 이어서 또 어떤 종목을 종근당도 보실 갖고 왔어요. 예정인가요? 이제 네. 종근당. 종근당은 보면 밑에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죠? 거래량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고 제가 구한 그 매집비를 구한 구간은 9월 8일서부터 10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 나오기 전날까지 제가 이제 매집비를 좀 돌려봤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매집비를 구해 보니까 의미 있는 매도세, 의미 있는 매수세 비율을 구해 보니까 13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 증권사 창구를 다 분석한 거예요, 제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매수 매도세를 데이터를 취합했었을 적에 137%가 나왔고 그 중에서 특정 창구, 여기는 왜 매도는 없고 매수만 열심히 했지? 고기를 네. 딱 집어낸 게 13만 7천 주가 나왔고 그 다음에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130억이라는 게 나왔죠. 그렇다면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예. 지금 매집비 프로그램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전망이 좋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 기업에 대한 전망은 이제 펀더멘탈로 미리 까르고 가는 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실제 차트가 주는 정보가 있잖아요. 네. 거래량이라든가 이평선이라든가 캔들이라든가 이 차트가 주는 정보랑 실제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세력이잖아요. 네. 큰 돈이 들어와서 매집을 하는지 아니면 특정 창고 매집을 하는지를 이제
매집비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차트를 보고 계시겠지만 예. 7월 중순부터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한 10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들여준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보다 종근당은 조금 고점이 아닌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망이 좋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에스모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고 거기서 에스모에 에스모 발음 네. 미안합니다. 에스모에 관련된 괜찮습니다. 네네. 이슈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차트가 주는 정보가 교집합이 생겼던 거죠 저한테는. 예, 그러니까 이슈가 있고 거래량이 실리고 매집비도 있으니까 네. 이런 정보가 한번 제가 이번에 처음에 출연하게 됐으니까 한번 좀 보시라고 갖고 온 정보이죠. 네, 사실 제약회사들이 또 3년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안 좋았죠. 나타냈기 때문에 또 위기가 기회가 아닌가라는 많이 생각이 많이 내려왔었죠. 네, 전반적으로. 위기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미약품, 종근당 이렇게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착이 된 세력이 포착이 된 두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또 종목이 있는지 안 그래도 여쭤볼라 했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지아 네, 이노베이션이라고 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봤을 때 매집비가 한 166%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 매집비가 166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건 좀 길게 봤어요. 그러니까 8월 10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13일까지 봤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특정 창구에서 매집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아 이노베이션. 그런데 전반적인 창구에서는 꾸준하게 지아의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차트도 보시면은 21선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61선도 이제 우상향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죠. 그다음에 저점을 좀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스모 관련해 가지고 좀 매집비도 높게 나오고 펀드멘탈도 괜찮고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이 한미약품, 종근당, 지아 이노베이션 이래 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실제로 이제 종양학회가 시작하는 날에는 재료가 소멸될 수가 있으니까 이 재료에 가는 거는 당일까지 에스모가 이제 시작하는 당일까지만 조금 한번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 오늘 전석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다음 주 장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그리고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착이 된 세 종목을 좀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정말 알짜 핵심 종목은 막판에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고 전략까지 봐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렇게 세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한미약품, 종근당 그리고 지아 이노베이션까지 이렇게 세 종목 봐주셨는데 정확하게 매집비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오늘 첫 출연하신 만큼 좀 그 부분부터 다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 매집비 프로그램에는 증권사별 이렇게 매매 동향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를 구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매수세, 매도세.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들, 의미가 네.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쭉 합산했을 때 합산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거를 하나의 데이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특정 창구라고 말씀드렸죠. 특정 창구에서 어느 특정 창구에서는 매도는 없어 아예 매수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추천해가지고 잡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자체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창을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다가 네. 증권사에 거래원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10년이 되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맞아요. 10년이 되다 경력이 보니까 또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차트에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바라볼 때 사람이 하는 일 관점에서 바라봐요. 차트가 만들어지는 건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근데 누가 세력이 하는 일을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차트도 결국에는 그중에서 세력이 하는 일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게 보면은 돈입니다. 돈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거래량을 만들고 차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량에 관한 돈에 관한 5가지 지표가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있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물대도 돈에 관한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매집비 프로그램이 다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랑 이제 더 해서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으로 더 신뢰도를 높인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네. 매집비 프로그램의 모습을 좀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요. 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네. 한번 PPT를 통해서 네. 살펴보도록 죄송해요. 할게요. 제가 이게 매집비 프로그램을 이제 보시면은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엑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어플로 이제 나올 계획인데 엑셀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에 보면 모건 스탠리, JP 모건 서울에서 쭉 나오죠 옆에. 네. 메릴린치가 쭉 나오고 이제 매수에 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좌측에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다음에 우측에는 매도에 가는 것들이 있고 보시면은 뭐 해당 여부라고 해서 해당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해당이라는 걸 보면은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좀 가렸거든요. 근데 사실 화면으로 보면은 예. 이렇게 일일이 막 TV에 가까이 오지 않으면 잘 안 예.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예, 건가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네,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매집비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집비가 430%가 나왔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매집비가 좀 크게 나왔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매집비 네. 크게 나왔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가장 대전주, 그러니까 작년 우리 가장 핫한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저기 노란색으로 이제 내가 사각형을 쳐놨는데 네. 올라가기 전에 제가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저 기간 동안 2월 3일서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매집 비율이 43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온 거를 보고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엄청 예. 보셨겠네요. 네. 계속해서 이 매집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제가 돌려서 알려드렸거든요. 매집비가 높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매수는 133만 8천 주가 나는데 네. 매도는 31만 주밖에 안 나왔어요. 저건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조 지표는 속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토캐스틱이라든가 뭐 RSI라든가 그런 어떤 가격에 연동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하루 거래대금이 100만 원밖에 없는 거는 거래대금이 100만 원밖에 없는 거는 500만 원만 내가 매수를 해도 지표가 바뀌잖아요. 네. 그런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 거래대금이 없는 것들은 그런 속임수가 많은데 이런 거래량이 있는 종목에서 매집비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타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멘토님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그런 시스템보다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까지 이렇게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승 포착을 나타냈던 종목 이외에 또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번에 종목이죠? 포스코 DX를 좀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DX요. 포스코 DX도 이제 최근에 또 올랐었죠. 예.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구했던 데 시기가 뭐냐면은 네. 에코프로는 430%였는데 포스코 DX는 1000%가 넘었어요. 1000%가 넘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죠. 와. 근데 이제 그 구했던 시기 밑에 제가 이제 거래량 부분에 이제 또 노란색 박스를 쳤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저기 이제 거래량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거래량에 과연 포스코 DX를 매수하려고 들어왔던 돈들을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죠. 근데 특정 창구에서 보면은 포스코 DX가 그때 한 145억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146억 정도 지금 좀. 그러니까 세력의 매집 금액이 146억 정도가 들어왔고 그 당시에 6월 16일서부터 7월 11일까지는 매집비가 1,054%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량도 실리고 그 안에 매집비도 높고 그다음에 특정 창구에서 세력 매집 금액도 보이고 차트도 만들어져 있고 또 업황도 괜찮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그러니까 세력. 저도 이제 세력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좀 내 주변에 세력 없나? 세력 없나 그랬는데. 그리고 또 들어오기 전에 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사실 팍스경제TV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을 많이 예.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좀 통해 가지고 약간 이제 매수 스킬을 좀 익히면은 그렇죠. 뭐 편리하네요. 좀 편리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팍스 경제 TV를 통해서 이제 같이 좀 시청자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이게 출연하게 된 계기입니다. 네. 네, 오늘 매집비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방송 출연 전에도 에코프로나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로 이제 큰 수익률을 내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라떼 주식을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매집 프로그램을 저희가 우리 멘토님께서 드리지는 않겠지만 예. 어쨌든 계속해서 노란톡을 통해서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의 번호를 통해서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평일에도 멘토님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문자
샵 3989번, 문자 샵 3989번으로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개미대학 전석 멘토님을 통해서 매집비 프로그램 살짝 맛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세하게 보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는 이제 그 들어올 만한 매집비 프로그램 돌릴 만한 그런 구간을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네. 이제 바로 이제 제 기준이 되는 건 매집봉이거든요. 매집봉에서 지금부터 이제 매집봉을 간단히 이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냥 빨갛게 길게 이렇게 양봉을 나타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좋죠. 일단 파란색 음봉보다 양봉이 좋죠. 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네. 어느 날 만약에 어떤 종목에 네. 그 아나운서님 10%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네. 이 종목이 갑자기 거래가 없던 종목이 10%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세력이 들어왔을지 안 들어왔을지 알 수 있을까요? 매집비 프로그램을 특징을 지금 제가 배워가고는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요. 예. 또 고점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신은 몰라요. 그러니까 네. 거래실리 장대 양봉이 나왔을 적에는 이게 과연 후에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매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익 실현하는 건지 이제 판단이 안 쓴다는 거죠. 네. 당시에는 판단이 안 서는 게 저는 판단이 안 서고 그때 따라서 사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걸 지켜봅니다. 이게 정말 매집을 위해 들어온 건지 아닌지 지켜본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조금 지나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지나봐야 안다. 지나봐야 한다. 언제? 3일선 상승 변곡점이 나올 때 알 수 있어요. 3일선이요? 삼승 변곡점, 3일선. 보통 이제 5일선을 많이 쓰시죠. 근데 네. 저는 3일선을 써요. 왜냐면은 이게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면은 상승 변곡점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상승 변곡점에 쓸 수 있는 최소 단위가 5일선보다는 3일선을 최소 단위 쓸 수가 있어요. 1일선하고 2일선은 상승 변곡점이라는 걸 최소 단위 쓸 수가 없습니다. 3일선만 상승 변곡점이라는 그런 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집봉인가 아닌가 바라볼 때 일단 매집봉이라고 추정되는 게 딱 터졌었을 적에 지켜봐요. 지켜보고 3일선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예. 네. 저희 계속 매집봉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선포착 되었던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DX 큰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도 살펴봤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도 전망이 좋을 만한 한미약품이나 뭐 종근당 그리고 오늘 GI 이노베이션까지 살짝 맛배기를 주셨는데 자 오늘 알짜배기 종목은 뒤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그렇다면은 매집봉을 우리가 매집비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분석하고 볼 수 있는지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여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매집봉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차트 이제 STI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STI 종목 보면 여기 거래음수는 쫙 올라가죠. 이게 과연 매수를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매도 차익 실현할 물량인 건지는 이때 당시에는 저는 판단이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도요. 예. 사실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욕심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기가 어려운 네. 경우도 있고 사실 뭐 매도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네.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때 당시는 이게 매도인지 매수인지 저는 판단이 안 쓰는데 이후에 3일 변곡점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차트를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매집비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아니다. 지금 HTS를 통해서 아. 매집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STI는 이때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전저점을 깨지 않는 3일선 상승 변곡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일 여기 요게 이제 상승 변곡점입니다. 요 모습이 이게 3일선 상승 변곡점이고 전저점 위에서 3일선 상승 변곡점이 형성이 되었죠. 이때서야 바로 이때 요게 매집을 위한 거래량이고 3일선 상승 변곡점이 나타난 이게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매집비 프로그램이 포착을 해주나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런 구간을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런 돌려가지고 이제 매집비를 돌리면은 실제로 이제 그 잘 나온 것들은 매집이 잘 된 것들은 매집비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막 오를 때 그냥 불나방처럼 막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변곡점을 찾는 거네요. 네,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거 저는 프로세스 말씀드리면 장대 한봉이 뜹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주식 게시판에 가보면 장대 한봉 뜰 때 가자 이거.
제 얘기 같네요. 네, 네. 3만 원 가자, 뭐 2만 원 네. 가자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구만전자 가자 막 이렇게 되는 그때는 거죠. 저는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3일선 상승 명목점이 나올 때 기다리는 거죠. 네. 그게 제 기준에는 그게 매집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장대 한봉이 뜨고 나서 전저점을 지키는 3일선 상승 변곡점이 필요해요. 한 몇 가지 종목을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들이 있죠? 오늘 막판에 또 공개해 주실 종목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짧게 가보도록 짧게 좀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생명도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생명도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기 거래 실린 장대 한번 나왔잖아요. 요때는 요게 매집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맞아요. 네. 그냥 오르니까 좋은 네. 줄만 알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때 상일선 상승 변곡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게 매집을 위한 거라고 보고 이때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저점 위에서 생긴 3일선 상승 변곡점이라는 거죠. 어쩌면 저렇게 쭉 올랐을 때 고점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변곡점을 예. 찾아주는 것이 매집비 프로그램이다. 예. 이 구간에다가 매집비 프로그램 돌렸을 적에 데이터가 높게 나오면은 더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살펴볼까요? 아니 뭐 더 살펴봐 주실 종목이 있으실까요? 그다음에 좀 실패하는 경우도 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제가 매집봉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또 반대로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절대적인 거 없으니까 이제 매집봉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그래서 아닌 것들도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예, 그렇죠. 아닌 것도 시청자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네,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종목은 예. 아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넷마블 차트를 좀 보시도록 할게요. 넷마블 차트를 넷마블이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거래실은 장대 한봉이 나왔죠. 네. 나오고 나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를 깨지 않고 3일선 상승 변곡점이 나와야 되는데 전저점을 깨고 나서 지금 여기서 살짝 반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매집봉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런 거 하나 좀 더 보여드리면은 넷마블까지 지금 저희가 아닌 경우로 살펴봤고, 예, 그다음에 여기도 이건 보시면 어떤 종목이에요? 한국인컴퍼니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장대 한목이 딱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4,460원에 2만 원 가자 하고 이제 했는데 왔다가 이제 이후에 3일선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졌던 게 어디냐면은 네. 전저점 위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제 기준에 매집봉이 아니죠.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인 예, 들어가면 거죠. 안 되는 거고 이제 앞에 여기서 이제 이게 전저점을 깨는 순간 뭘로 바뀌냐면 악성 매도 대기 매물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개미대학 전석 멘토님과 함께 매집비 프로그램, 자체 개발하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좋은 종목, 그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까지 좀 전체적으로 짚어봐 주셨습니다. 잠시 돌아와서는 그렇다면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다음 주장에 공략할 만한 종목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전석 멘토님 오늘 팍스경제TV 라떼 주식 첫 출연하셨지만 외부에서도 강의 많이 다니시면서 굉장히 바쁘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전석 멘토님의 강의 2시간만 들으면 초보를 탈출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 주시고 또 그렇게 소문 나 있는 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종목 저 또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종목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여러분들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QR코드 찍어서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 샵 3989번, 문자 샵 3989번 라떼 주식 저희 프로그램명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한 분 한 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집비 프로그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잠시 후에 돌아와서 딱 한 종목 전략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에스프레소와 같은 스맛만 보셨더라면 라떼와 같은 부드러운 주식, 부드러운 종목 오늘 또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라떼 주식에 첫 출연하신 전석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멘토님의 전략이 굉장히 든든하고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실적이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목들을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세력을 포착하는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 종목을 골라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 아닌 기회가 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매집비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셨고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큰 수익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포스코 DX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외부 강연으로 바쁘시지만 오늘 특별하게 라떼 주식으로 모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나머지 10분 동안 QR코드로 빠르게 입장하시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관해서 저희가 전략들 평일에도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QR코드도 좋지만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매집비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고 앞으로 전망이 좋고 좋지 않을 만한 종목들 맛배기로 좀 살펴봐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다음 주장 공략할 만한 종목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귀하게 딱 한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가져온 종목은 이제 유진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유진테크요. 저는 이제 그 유진테크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 이제 전공정 장비거든요. 뭐 잘 그쵸.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그런 산업이 보면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사이클 산업이에요. 사이클 산업.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반도체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는 커지고 저장 공간도 커지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D램 쪽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분명히 업황은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적주들을 쭉 뽑아봤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은 내년에 뭐 실적이 좋긴 좋은데. 매집비 프로그램을 제가 좀 돌려보니까 삼성전자도 굉장히 기대돼요.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작년 5월 18일서부터 최근까지 구한 거 보면은 여전히 순매수가 많긴 많아요. 그런데 지난 한 달간 이제 9월 11일 9월 달서부터 한 달간은 좀 매집비가 좀 떨어져 가지고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 매집비를 안 구해 갖고 근데 그 대신 대신 실적이 좋아지는 전공정 쪽에 유진테크를 제가 좀 그 매집비를 돌려봤거든요. 그건 추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네. 간단하게 유진테크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주요 고객처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탄탄한 이제 그 수요처를 가지고 있죠. 네, 반도체 방막을 형성하는 전공정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EUV 공정을 확대를 합니다. EUV 공정 이게 뭐냐면은 회로에다가 이제 그 기판에다가 회로를 새겨넣는 이제 노광 작업인데 EUV 공정을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미세하게 회로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EUV 공정을 안 하면 여러 번 이렇게 회로에다가 이제 그 노광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공정을 하면은 한 번에 할 수 있고 공정을 좀 당길 수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길을 아주 애쓰고 있는 그런 공정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가 근데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예, 이유가 있겠지. 네. 아무튼 이게 수율도 좋아지고 네. 공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EUV 공정에 맞춰서 지금 이제 유진테크가 ALD 기술을 지금 장비를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포인트고 이제 낸드라든가 D램 쪽에도 이제 제품 이제 라인업이 이제 확대될 예상이어가지고 유진테크가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은 괜찮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괜찮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또 EUV 공정을 확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발맞추고 있고 그러니까 업황도 괜찮고 전반 고객의 요구에 수용하고 있고 그런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차트하고 이제 매집비를 한번 좀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네, 호재도 중요하지만 매집비 예.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결과가 또 굉장히 그것도 좀 궁금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구한 구간은 뭐냐면은요, 이제 9월 1일서부터 10월 13일입니다. 이제 9월 1일에 보면은 이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저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궁금한 거예요. 저게 과연
매도를 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매집을 하려고 한 것인가 봤는데 제가 장대 양봉 나가서 3일선 상승 변곡점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저점을 지키는 네. 3일선 그러니까 전저점을 지키는 3일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변곡점을 계속해서 겪고 예, 있는 게 예, 보여요. 올라가요. 근데 이제 네. 한번 이게 뭐 실적이 올해 뭐 3분기 때 뭐 실적이 안 좋다, 뭐 리포트 뭐 매도 의견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요? 금방 났었을 적에. 네. 저때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9월 1일 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일선 있잖아요. 3일선 큰 3일선이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9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10월 13일까지 저점을 계속 올라가는 과중에 3번의 거래 실린 장대 양봉을 제가 다 포커스를 두고 매집비를 돌려봤더니만 매집비가 218%가 나온 거예요. 예,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창구를 통해서 전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매도는 27만 4천 주 정도가 나왔는데 네. 매수는 60만 주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주는 정보가 좋죠. 그러니까 매집비가 주는 정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저도 개인 투자자이긴 하지만 워낙 이제 증권 방송을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예. 저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뭐 예.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예. 기관들의 수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포착이 됐는데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좀 예.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말씀 주신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예. 거래량이 있다고 해서 또 좋다는 것은 아닌 게 또 깨닫게 되네요.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게 그렇죠. 되네요. 진짜를 아닌지 네. 좀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거래액이 실렸는데 매집비를 돌려보면 0인 것도 많아요. 팔고 나갔어요. 다 팔고 나갔어. 이렇게 통정거래에서 팔고 나가서 많거든요. 근데 그래 봤을 때 오늘 딱 갖고 나오신 그 유진테크가 예.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앞으로의 상승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기본적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플러스 반도체 업황이 회복.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218%의 매집비가 나왔는데 또 특정 창구에서도 지금 33만 9천 주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그 기간 동안의 평균 단가를 내가 구해봤더니만은 39,894원을 곱해봤더니만은 이 기간에 들어온 돈이 135억이 들어왔어요. 네, 135억이 들어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괜찮다 이 정도. 자, 근데 전날에는 보합권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네, 현재 네. 42,100원에 이제 네. 전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실제로 변곡점을 좀 많이 맞이하면서 많이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상향을 나타냈던 종목이거든요. 네. 게다가 좋은 호재까지 지금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42,100원 구간에서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어떻게 전략을 보고 계시는지 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네. 뭐 손절가, 목표가까지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분할 매수. 네, 그건 이제 노란톡에서 잡아주실 거니까. 나중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 진입 가격대는 어제 종가가 42,000대인데 42,000원서부터 시작해서 4만 원대까지, 그때를 좀 가격을 하시고 보유 기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업황이 좋아진다 하니까 유진테크 3개월 동안 좀 보유를 하시면 어떨까? 보유 기간 관점도 말씀드리고 만약에 목표가를 원하신다면 네. 55,000원이 정고점입니다. 55,000원 정고점이니까 55,000원대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아까 그 잠깐 차트를 보시면 35,600원인데 35,600원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매집비 프로그램 그 구간에 보면은 아래 꼬리 길게 하얗 밑으로 내려온 적 있잖아요. 저 자리 파란색으로 저 자리 여기 요 자리가 이제 35,600원인데 여기가 이제 손절가가 됩니다. 이 여기가 손절가가 되는 거고 이제 매수가는 이제 42,000원서부터 시작해서 4만 원대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유진테크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워낙 엉덩이가 좀 무거운 만큼 좀 3개월 좀 안짝으로 볼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래량이 또 포착이 되었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꼼꼼하게 봐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목표가 뭐 55,000원까지만 일단은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5,9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42,000원대까지만 42,000원대지만 4만 원대부터 또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쌓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시면서 이외의 전석 멘토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노란톡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30초 남았거든요. 자,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빠르게 찍어서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1부는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잠시 2부에 뵐 거니까 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